이제 인사하고 "아 보드 어쩌다 타시게 됐어요?"라고 질문했었어요. 그랬더니 "아 저 여자 꼬시려고요." 라고. 안녕하세요. 세븐플라이 백건의 에피소드 2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창기. 호스트 케이토입니다. 매번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나? 뭐 좀 새로운 포스터들도 몇 개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 리오라고 같이 보트한 친구, 쫑파티? 굿바이 파티? 만든 포스터고, 그리고 위에는 빅토리아 홍콩이라고 홍콩에 있는 스케이트 브랜드인데, 거기 가서 하나 받아온 거고.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저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들이 지금 한국의 마포에 있는 이레라에서 전시 중이고요. 지금 현재. 뭐 이게 올라갈 때쯤은 뭐 이미 끝났겠지만 이미 돌아갔을 수도 있지. SCR에서 파티하니까요. 형, 제가 연번째 에피소드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아, 맞아. 제가 대답을 잘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말할게요. 아, 저 정성보도. 정정보도. 네. 제가 그때 프론트노즈 얘기했었나요? 프론트노즈 얘기해가지고 프론크룩이었나? 프론크룩 해서 백크룩도 하고 싶다. 아, 맞아. 네. 지금 프론크룩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도 안 타가지고 프론크룩 하는 법을 까먹어서 지금 거를 다시 얘기하자면은 오케이. 제가 타던 트릭들을 일단은 다시 하나씩 가져와야 돼요. 다시 주워 담아야 돼? 네, 다시 주워 담고 저는 보드 4년 탔지만 아직 플립류를 하나밖에 못해요. 떼기 베리얼 킥밖에 못하는데 올해 말까지 플립류 한 서너 개? 올해 말까지 서너 개? 너무 빡센데? 서너 개 할 수 있겠어? 아, 여름에 시간 그냥 갈아 넣어가지고 갈아 넣어야죠. 근데 나도 트랩플립을 못해. 그래서 매년은 아니고 그래서 매년이지. 매년마다 올해는 트랩플립을 해볼까? 이러면서도 도전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뭔가. 근데 저번 주에 보드를 타면서 트랩플립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 같이 보드 타는 친구가 올해는 말고 형 오늘은 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트랩플립도 나도 올해는 아니 오늘은 트랩플립을 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not literally 오늘은 maybe next time. You sure? 나가자.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형. 그래, 지금 나가가지고 그냥 들고 나가가지고 트리플 랜딩할 때까지. In the house. 그냥 아래층에서 바로 그냥.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하는 그 예술 크루 컬렉티브 루트라는 컬렉티브와 함께 이제 이레라에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어요. 디자인하고 예술을 하는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룹이고요. 저희가 대학교 때 이제 좀 재밌는 거를 해보자. 딱 그때 이제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집에 갇혀 살면서 하나 둘씩 재밌는 거를 해보면서 학교 밖에서도 하면은 되게 좋겠다 해서 사실 시작한 게 루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2명, 3명, 1명씩 들어오고 이제는 루트 앤 프렌즈라고 루트하고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아니면은 이번에 한국 와서 전시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 이렇게 확장돼가면서 같이 작업도 하고 네덜란드로 가서 또 전시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다 만난 인연들끼리 이렇게. 맞아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나도 갔다 왔는데, 오프닝 파티를 갔다 왔는데, 거기 루트 멤버들이랑 잠깐 얘기를 나눠봤을 때, 되게 한국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그 루트를 하는 사람들이 나처럼 이제 전형적인 9to5 워커랑은 좀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한테서 오는 그런 조금 특수한? 아니면 남다른? 그런 가치관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미 나온 얘기가 이제 내년에도 하고 싶다. 네. 로빈이라고 사실상 리더격인 애가 있는데 올해 여름이라도 다시 하자. 좋다.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홍보를 좀 해줬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으로. 딱 이 포스터가. That's crazy, bro. Vriend voor het leven. Nederlands.
그러면 한국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좀 올 수도 있는 거네. 그쵸. 보러 오면은 좋죠. 뭐, 그것보다 일단 애초에 그런 공식적인 페이지에서 올려줬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세븐플라이 백건 에이트 에피소드 2 2부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게스트 두 분을 또 모셨는데요. 예. what up, what up. 일단은 간단하게 게스트 소개부터 좀 하고. 저는 김유미라고 하고요. 지금 순수미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션 어시스턴트로 잡지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뭐, 다른 이름도 있나요? 유미 씨 말고. 저는 해외에서는 인지갈틱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김인이라는 따로 국회적인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플라이 백원에이트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808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부에서 사실 케이토가 한 이레라 앤 루트 전시회 얘기를 좀 했는데, 혹시 거기에 갔다 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갈 예정이에요. 아직 안 갔긴 했는데, 뭔 말인지 알잖아, 캐릭터. 맞죠? 유미 씨 그럼 간단한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땠는지. 너무 멋진 사람들을 만나서 현타가 좀 왔고요. 근데 너무 전시하신 것들 다 새롭고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음에 또 연이 닿는다면 또 다른 프로젝트 하시는 걸 바라보고 싶다라는 감상평이겠습니다. 타오마 씨는 그러면 기대감을 한번. 일단, 약간, 네덜란드라는 조금, 한국에서는 살짝 이제 많이 친하진 않은 국가잖아요. 유럽의 서브컬처를 이제 한국에 와서 담아낸 게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보드타는 친구들 포스트,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데에서 많이 봤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 네, 설레고, 참 그런 기분입니다. 네. 네, 저도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창규 형 갔다 오셨어요? 저 갔다 왔어요. 저도 저 오프닝 파티에 갔다 왔는데 비슷한 느낌. 와, 진짜 장하다. 우리 케이토 멋있다. 맞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스케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트릭? 좋아하는 뭐 스타일?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처음 스케이트보드 탔을 때, 그때 일렉기타 선생님이랑 같이 탔었거든요. 그때 항상 팔라스 얘기를 정말 귀에 박도록 말씀하셔서 팔라스랑 하는 게, 그때 지금 쓰고 있는 보드가 베이커 보드랑 팔라스를 약간 애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또 팔라스 들어왔잖아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또 연락 오시더라고요. 알고 싶잖아. 상당히 이거 조금 논란이 되는.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We love you, Palace. 네, 저는 일단 베이커 보드를 선호하고요. 제가 본네스라는 테이블 또 좋아해서 본네스하기 개인적으로 좋다.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드 스타일은 이제 올드스쿨 조금 섞은 뉴스쿨 느낌의 보더들인데 대표적으로 에비센의 켄토의 요시오카, 그리고 포에틱 콜렉티브의 사무엘 놀겐이라고 되게 노컴플라이 위주로 많이 타시고 월라이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레셔에서 이제 최근에 TNB 스케이시라고 그 보울에서 트랜지션 위주로 램프 타는 그런 필름이 있는데 곤레스나 이런 건 또 케이토도 네, 저도 본레스 좀 변태죠. 그치. 네, 본레스 되게 좋아해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보드를 어떻게 타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기타 선생님한테 들어서 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실용음악과를 전공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같이 거의 매일 하루를 같이 보내던 이제 기타 선생님께서 맨날 보드 탄다고 레슨을 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 정도로 레슨을 빼나, 왜 버스 뒤에 매달리다가 맨날 무릎 까져서 오고 항상 저러나 버스 이제 스키칭 그러고 있어가지고 나도 한번 타볼까? 이래고 이제
보드를 들고 갔다가 둘이서 맨날 똑같은 왼쪽 무릎 박살나서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무릎 박살난 거는 기타 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문제 없지만 그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신출 귀무라십니다. 한번 데리고 오세요 여기. 버스캐칭 하면서. 버스켓은 쉽지 않지. 잘못해서 그냥 잡고 있으면 서울까지 가잖아. 또. 빨간 버스 잘못 잡으면. 그러면 808씨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근본부터가 꽂았기 때문에 이 스레셔를 너무 좋아하는데 스레셔가 알고 보니까 스케이트보드 매거진이더라고요. 스레셔를 좋아하고 입고 싶은데 스케이트를 안 타면은 이건 좀 모순이다 싶어서 혼자 알아봤죠. 스케이트보드를 프리미티브 그 컴플리트 보드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깨작깨작 진짜 완전 포저처럼 타다가 잘 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좀 제대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기타 선생님과 스레셔에게 영입을 당했다. 좋습니다. 칭찬해야 돼. 스레셔 영업기획 팀장. 오케이. 예. 저도 근데 사실 스레셔가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인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옷만 보고 보드 좀씩 타기 시작하고 나서 스레셔도 보드 브랜드구나.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스레셔가 어떻게 보면은 보드 브랜드라기보다는 매거진이긴 하잖아. 스레셔를 의류로 접하게 된 이유가 그때 한창 한 15년도인가? 그때 막 연예인들 스레셔 티셔츠 입고 나오고 그지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드도 안 타는데 무슨 스레셔냐 하면서 또 백래쉬가 좀 있었고 근데 그거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되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전 스레셔를 매거진 통해서 처음 알았고 오. 오히려 보드 관련된 거구나 하다가 이제 스레셔 매거진 통해서 보드 타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었어요, 미국에서. 여기서 딱 얘기할게요. 킥플립까지는 안 바래. 나도 킥플립 못 돌리니까. 근데 샤빗은 하고 스레셔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스레셔 입지 마세요. 재질이 구려. 샤라웃 스레셔. 예. 보드 타다 보면 금방 해져요. 예. 다른 거 입어요, 다른 거. 저는 여기서 좀 빼주세요. 이거 약간 오케이. 게이트키핑이라서. No gatekeeping. 처음 같이 탔던 사람들 지금도 같이 타요? 저는 이제 다들 늙으셔가지고 같이 타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사실 일렉기타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어서 같이 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인연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탄지 얼마 안 돼서 딱히 막 처음 탔던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조금 낮은데 처음 스팟 나갔을 때 느낌? 약간 기억? 어땠는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민규 씨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보드 처음 타러 나갔을 때 게이트키핑 당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인사하고 보드 어쩌다 타시게 됐어요? 라고 질문했었어요. 그랬더니 저 여자 꼬시려고요? 라고 역시 민규예요. 어쩐지 나한텐 질문 안 하더라고. 나도 나와서 열심히 타고 저 사람 뛰어넘어야겠다라는 집념으로 했는데 아직도 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타는 친구 중에 에피1에 나온 승재 씨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매년마다 목표가 승재 스케이트 게임 이기기. 이게 매년 목표거든요. 살면서 한 2번 이기고, 한 80번 정도 졌는데, 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승재 씨가 안경이 부러졌었어요. 보드를 타다가. 핸디캡 주고. 그렇지. 안경을 빼고 탔을 때 한 번 이겼었어. 한두 번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승재요. 잘해, 근데. 케이토가 스케이트 게임을 매우 잘합니다. 여러분, 정자역 한번 와서 케이토한테 한번 호되게 당해보시면은. 저는 일단 처음에 왔을 때 누가 팁을 알려줬어요. 그런 스팟에 가면 절대 쫄지 말라고. 근데 그게 가능하겠나. 저 겁나 쫄았죠. 사람들 너무 막 날라다니고 너무 잘 타고 이악 물고 신경 안 쓰려고 그렇게 타다 보니 친해져가지고 처음만큼의
그러니까 생각보다 스케이트보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진입 장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잘 타시는 분들 보면은 막 조금 위축되고 그런 게 있는데 누구나 좀 겪는 그런 뭔가 과정인 것 같아요. 보드 타면서. 맞아. 저도 겪었고요. 형도 겪었어요? 나는 일단은 지금도 새로운 스팟 나가면은 말했던 것처럼 눈치를 엄청 봐. 눈치 엄청 보고 막 사람들 타는 것도 막 몰래 지켜보고, 그러니까 안 쫄고 나 할 거 하려고 노력하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순회역 스팟이 이제 유명하다 그래서 순회역 스팟을 한번 가봤는데, 그때 이제 막 180 연습하고 있을 때, 그때 갔었을 때 너무 무서웠어. 사람들 막 너무 날아다니고 누구 막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고. 근데 또 이제 막상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웬만하면은 되게 착해요, 사람들이. 맞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긴장도 풀리고 더 편하게 탈 수 있고, 새 스팟 가서 가자마자 잘 탄다는 게 좀 힘들어요. 그거 말도 안 되지. 제일 처음 같이 탄 사람? 저한테 보드 소개시켜준 사람? 그 친구한테 보드 타는 재미? 뭔가 재밌게 보드를 타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마음가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보스턴 넘어가는 길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크루징 단체로 한 8명이서 그때 같이 지냈던 친구 중 한 명이 프로 스케이트보더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엄청 포용하는 성격이었어서 되게 못 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cheer업 해주면서 뭔가 함께 해주고, 제가 아무래도 패션 매거진 쪽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까 또 그 친구 통해서 얻어낸 커넥션 덕분에 뭔가 일하기도 수월했던 적도 있었고 되게 고마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를 무슨 과제처럼 나 이번 연도 키플립 돌리고 딴 거 안 한다. 약간 졸업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되게 별로라 생각해요. 근데 제 주변에 같이 타는 사람들은 그냥 스케이트보드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 같고, 저도 마인드셋을 이제, 내가 누구만큼 잘 타야지가 아니라, 무슨 트릭을 성공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타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그 미국 문화 보면은, 그러니까, 동네에서 같이 타는 사람들 몰려다니잖아요. 맞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마음 맞는 음, 사람들이랑 같이 몰려다니고, 다들 스타일 확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보드 타는 거는 어떻게 타는지는 진짜 자유로운 거니까. 맞아.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스타일은. 근데 대부분 다들 변태처럼 타더라고요. 이 변태 역치가 되게 낮으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변태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보트는 눈이 좀 돌아있긴 해. 재밌게, 저희 정도면은 그렇게 눈 돌아간 레벨은 아닌데. 그래. 네. 우리 많이 어디 해봤는데. 나사 풀릴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렇다고 이게 뭔가 제 입장에선 재밌게 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잘 타면 더 재밌겠지? 와, 저 정도 잘 타면 얼마나 보드가 더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타기도 어려워요. 즐기고 싶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박도 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어느 날에는. 그래도 오늘은 진짜 이것도 좀 연습을 좀 해야겠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모든 경쟁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넘어야 될 거는. 형은 본인밖에 없다? 근데 네. 네, 저건 나야. 샷다 내려. right. 처음으로 보신 저는 첫 패션이 올드스쿨룩 스케이트보더룩이 제 처음 패션이었어요. 얼마나 올드스쿨이에요? 맨날 백이진에다가 이제 티셔츠도 스투시 티셔츠 맨날 그런 거 큰 거 입고 다니고 완전 베기베기하고 비니 쓰고 캡모자 쓰고 진짜 올드스쿨 하려면은 그 헤어밴드에다가 무지개 나시 있고, 막 프리모 밟고, 막 이렇게 도구වක් 하면서 춤추고. 바지- 이게 진짜 프리스타일. 바지 이렇게 짧아가지고, 그죠? 그게 올드스쿨이지. 여기까지 오는 바지 입고. 말 나온 김에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스투시입니까? 스터시입니까? 스투시 아니에요? 스터시. 뭘까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저는 케이토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스투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케이트보드 영상에
음악하고 그래픽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에 들었거나 영감을 받았던 영상이 있는지?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대에 스케이트보드 필름 그래픽 디자인 부분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친 필름이라면은 타이트부스의 렌즈 3가 아닐까. 저- 후반대네요. 예. 약간 타이트부스 렌즈 3로 이제 스케이트 필름의 전과 후가 나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이트부스의 렌스리그 예수고 그 전이 이제 구약이고 이제 신약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 필름에 되게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더 켄토 요시오카가 출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덕질이었네. 그치. 약간 렌즈 3가 제 인생작이 아닐까.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스케이트보드 필름? 그리고 팔라스 되게 좋아해요. 그 VHS 화질 상당히 네, 약간 그런 거 좋아해서 팔라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틱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 아디다스하고 팝트레이딩 컴퍼니 같이 협업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 그 안에서 실제로 뭐 트릭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뭐 커머셜 비디오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애드라고 해야 되겠네요. 광고 영상이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바지를 샀습니다. 큰 돈을 들여가지고 바지를 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K2는 마음에 드는 영상 있었어? 아까 렌즈 3 얘기를 했었는데 응. 렌즈 3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스케이트 영상. 저는 FESN이라고 일본에서 2000년대 중반쯤에 만든 언더그라운드 브로드캐스팅, 오버그라운드 브로드캐스팅 이 두 파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렌즈 3가 여기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류가 좋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입고 온 것만 봐도 두 분 다 되게 패션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악 물고 내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런 걸로 할게요. 스케이트보드 관련된 브랜드도 좋아해요? 네.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슈프림에서 라인 새로 나왔었던 게 그게 그냥 작년 거였거든요.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FW 시즌이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제품 한 7개 정도 구매를 했었어요. 와, 7개? 행복한 발걸음, 가벼워진 지갑. 네. 행복한 플렉스? 행복한가요, 그게? 그게 행복이라면 또 뭐. 그치. 행복하다면은, 네. 808씨는? 저는 일단은 욕이 없기 때문에. 예. 노 디네로. 그쵸. 원래 스케이트보더들은 지갑이 얇아요. 예. 그렇다 쳐요. 예. 일단. 그래서 그나마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스레셔. 약간 진입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진입장벽 낮고. 포에틱 콜렉티브 티셔츠가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말한 것처럼 변태성인데 저는 아디다스와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슈프림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슈프림 하면 나이키, 그렇죠? 팔라스 하면 아디다스. 다 자연스럽게 나오죠. 버킹엄선도 아디다스 류거든요. 아디다스 파거든요. 약간 이제 협업을 자주 하는. 그렇지. 그래서 이 아디다스랑 좀 관련된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이거는 뭐 편집 때 나올 수도 있고 삐쳐질 수도 있는데 슈프림의 아디다스 입은 사람? 조금 병신 같다. 슈프림의 아디다스는 아니다. 그러면은 창기 형은 선호하시는 브랜드가 아디다스, 버킹엄선, 팔라스. 저는 라스벳 제일 좋아합니다. 라스벳을 제일 좋아하고 네, 그 라스벳 영상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스벳 영상도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웃긴데 그 브랜드가 좀 영상이 조금 차분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 영상이 비교적 미국 영상보다는 차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라스벳 영상은 뭔가 우리끼리 이런 취미를 즐기고 있다. 우리끼리의 뭔가 힐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뭔가 나 이거 안 하면 이제 죽는다. 나 이거 내 사명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라스벳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아디다스. 네. 그러면은 먼저 얘기하세요. 약간 저희 중에 또 옷을 되게 멋있게 입는 사람 하면 팔에 지금 총상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안 이 아파요? 총성이 그냥 빵이야. 램프에서 넘어진 횟수? 아, 오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놀랍긴 해. 라브로스도 되게 좋아하지만 Shout out, Labros. 옛날 스케이트 브랜드 옷 찾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당근이나 그런 음. 중고에서 좀 오래된 옷을 찾으려고 시간을 좀 보내요. 아. 그래서 약간 90년대 파웰 바지라든지 오. 그런 걸 찾으려고 좀 스케이트 신발도 멋있는 게 되게 많은데 멋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맞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각자 좀 어느 브랜드를 선호하거나 뭔가 음. 선호하는 타입이 있는지. 저는 평생 신발끈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발끈을 끊어먹으면서 골치하고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제 평생 슬립온만 신을 겁니다. 이거 근데 상당히 캐릭터 있는 거. 인터넷에 박제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슬립온만 신을 겁니다. 되게 축구화처럼 생긴 보도화가 있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든다. 그 신발끈을 커버해주는 보도화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신발끈을 끊는 이유가 신발끈과는 이제 작별을 고했다. 스케이트보드와 그냥 사실 이쁜 거 산다. 이쁜 게 최고다. 이것도 좋아. 그럼요. 이쁜 거 맨날 협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깔쌈한 거 나오면은 그거 사놓고 보도한 줄 몰랐다가 나오면 보도하네요? 맞아요. 새로 샀어요. 그런 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예쁜 게 되게 은근 많은데 편한 건 포기했어요. 한 번도 편한 보도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되게 어떤 브랜드를 폄하하는 거 아닌데 DC? 이라고 그런 약간 DC나 아니면 반스에서 나온 하프캡 이런 거 같이 그걸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모양새를 싫어해요. 싫어요? 약간 이제 좀 전문 스케이트보드화처럼 생긴 거를 약간 이제 기피하는 반스 프로나 아니면은 컨버스 컨스에서 좀 척70처럼 나온 게 제품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약간 평범하게 신는 신발인데 되게 심플하게 나온 것들 음. 좋아해요. 벌키하지 않고 심플한. 조금 심플한. 네. 그러면 좀 얇은 신발을 아 그쵸. 약간 칼발 느낌. 음. 스케이트보드랑 다른 서브컬처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 패션 얘기도 했었고 뭐 그래픽 디자인 얘기도 했었고 영상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 스케이트보드와 이런 다른 서브컬처들 혹은 다른 예술들과의 제일 큰 차이점 스케이트보드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독창적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확실히 액티브한 면모는 스케이트보드가 앞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앉아서 주구장창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좀 깊이 판다보다는 스케이트보드는 뭔가 액션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랑 빨리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이 땀도 흘리고 저는 일단 그 스케이트보드가 담고 있는 그 분노와 반항심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싸움 구경을 되게 좋아하는데 스케이트보드 필름 보면 본인이랑 다르네요. 제가 못하니까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필름을 보면은 항상 그 경비원이랑 이제 스케이트보드랑 트러블이 생겨요. 기갑되는 기갑되면서. 기본. 그리고 그 약간 고어한 장면, 예를 들어 뭐 허러브미트 마냥 이제 어디 부딪혀가지고 코피 피나고 막 있고. 겁나 흘리고 손가락 손 찢어져 이렇게 있고. 대고 그냥 뭐 어디 찢어지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일단 그런 거를 현실에서 다른 예술들은 솔직히 좀 있는 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밑바닥 언더그라운드 감성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스케이트보드 감성 아닐까. 동감합니다. 저도 근데 간혹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언제 땅바닥에서 굴러보고 막 손 찢어먹고 이러겠냐. 그래서 있는 척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가 좋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제 포절하고 그러니까 자꾸 포절하고 포절한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지 마세요. 약간 이제 자기 혐오를 밑에 깔고 가는 이제 약간 좀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겸손해서 오는 난 사실 자존감이 되게 높은데 나는 나를 내리깔아. 약간 뭔 말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싸움을 이게 자기 자신과 하고 있다. 내면의 컨플릭트를 스케이트보드로 해결하고 있다. 커버 되게 잘 치시네. 네, 노력하고 있어요. 아까 일렉기타 선생님한테 스케이트보드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컬처를 즐기는 사람 아니면 이런 취미가 있는 사람은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스케이트보드를 조금 권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 주변에 모든 일렉기타 또는 실용음악을 하는 친구들
또는 미술을 하는 모든 친구들은 일단 장담하는데 보드 타는 걸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까지는 아니어도 일렉기타 치는 친구들은 일단 스트레스 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다들 보면은 이제 제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 피드 들어가 보면 은근 깔짝깔짝 타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포조인 거 들키기 싫다라는 식으로 이제 숨어드는데 분명 좋아합니다. 왜냐면 다들 이미 분노가 찰대로 찼기 때문에 부셔먹으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저는 굳이 막 스케이트보드 추천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정하고 싶지 않은 게 다 탈 수 있거든요. 간호사도 탈 수 있고, 농부도 탈 수 있고, 뭐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도 탈 수 있고, 변호사도 탈 수 있고, 판사도 탈 수 있고. 예, 그게 스케이트보드의 매력 아닌가. 좋아요. 약간 이제 그런 서브컬처를 좋아하면은 아무나 탈 수 있다. 그치. 컴! 같이 타. 근데 확실히 변호사나 판사가 보드 타면은 멋있을 것 같긴 해요. 멋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 네. 맞아, 맞아. 약간 보더를 변호해주는 사람? 오. 너무 개이득. 얼마나 좋아요. 예. 보더 전문 외과 의사. 예. 의사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No gatekeeping. 누구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드 타세요. 2번 타세요. 너무 좋습니다. 보드 언제까지 탈 거예요? 아까도 이제 창기 형이랑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여기 후두암 걸려서 여기가 뚫려도 여기로 담배 피다고 했거든요. 이제 담배 끊을 때까지 타지 않을까. 아하. 죽을 때까지 탄다. 아, 그치. 예. 관에다가 바퀴 달아서 걸어가겠다. 이제 다운힐, 내 관에다가 바퀴 달아서 다운힐 한번 태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뭐 트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 그쵸. 이게 제 죽을 때쯤에 제 관짝 뚜껑으로 본넷을 좀 해줬으면. 전 제 관짝 위에서는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 미리 좀 연습을 해둘게요. 창기 형이 해주신 10.0, 12.0 테크로 볼레스 연습을 좀 해가지고 꽤 큰 쉐입 덱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날 죽기만을 바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백건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항상 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Started from the bottom. the whole crew. 저희 항상 언더그라운드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지향하고 있어요. 지향. 저한테 지향. 물어보셔도 그러니까 항상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화이팅 하세요. 열심히 영상 찍으시고. 우리 척진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척한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이거 손 긋는 뭐- 거예요? 네. 참여시켜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며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7fly Balcony Season 1 Episode 2였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goodbye and good luck, and we'll be back in 8. Bye bye. Bye bye.